여러분들 간혹 제가 말하면서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서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모미즈 유튜브 매일 저녁 10시에 새로운 미스테리 업로드 되니까요.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릴게요. 1625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라는 곳이 있대요. 이곳에서요, 어떤 남자가 사망을 했어요. 1625년 이탈리아에서 한 남자가 사망을 했습니다. 그 사망한 남자의 이름은 로베르트라고 하는 남자예요. 근데요, 이 남자가 사망하고 나서요, 이 로베르트 남자의 부모가요, 아니,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했던 앤데 왜 갑자기 죽어? 우리 아들이 아니 감기 한 번 안 달고 살던 애야. 근데 그 애가 왜 갑자기 죽어? 이상한 거야. 아니 생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. 약 한 번 먹은 적 없는 아들이에요.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. 부모 입장에선 이상하죠.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너무 이상하다. 왜 너무 이상하게 갑자기 죽었다. 뭔가 있다 이거는. 그래서 제발 수사를 해달라고. 우리 아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수사를 좀 해달라고. 도와달라고. 뭔가 이상하다고. 이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당시 마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찰관 같은 그런 담당하는 남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남자. 그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남자에게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. 우리 아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. 뭔가 이상하다고. 여러분, 로베르트라는 남자는요,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. 근데 여러분, 혹시 살인사건 아니면은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요.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딱 올라가는 게 그 사람의 연인, 그 사람의 남편, 그 사람의 부인, 약간 각각의 배우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릅니다. 그건 다 아시죠?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남자친구, 여자친구가 있었는지, 결혼한 사람이면 와이프나 부인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1순위로 올라요. 용의선상에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작이요.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로베르트가 와이프가 있네? 그래서 와이프를 바로 불렀습니다. 아내를 바로 불러요. 경찰서로 부르는 거죠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어떻게 죽은 거예요? 남편 어떻게 죽었습니까?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남편이 죽을 당시에 와이프인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?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뭘 어떻게 죽은 건지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치조를 하는 거죠. 와이프를 데리고.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. 그날 사건 당일날 남편이랑 밤에 같이 누워가지고 침실에서 뭐 사랑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와인 한 잔씩 하고 있었어요. 아니 그러다가 와인이 떨어져가지고 여보 와인 더 마실 거예요? 그러니까 남편이 더 마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와인 가지러 잠깐 부엌에 갔죠. 그 부엌에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남편이 죽어 있었어요. 나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. 진짜예요. 제가 진짜 모든 거 걸고요. 정말 이랬습니다. 뭐 다른 거 없었어요. 그냥 와인 잘 마시고 놀다가요. 그리고 와인 더 마신다고 해서 저는 그냥 부엌에 와인 가지러 갔다 온 것 뿐이에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죽어 있었어요.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. 와이프가. 그리고 이 남작은요. 마을 주위 사람들도 취조를 했어요. 인터뷰를 했어요. 한 명 한 명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혹시 이 남자 로베르트라는 남자에 대해서 아냐? 이 사람 평소 마을의 평판이 어떠냐? 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봤어. 그리고 사건 당일날 혹시 이 집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알고 있냐? 이 집에 이상한 기운은 없었냐? 막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. 근데 마을 사람들의 얘기는 약간 다른 거야.
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. 에? 아, 그날 제가 분명히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집을 어떻게 하다 딱 봤거든요. 그 집 창문을. 근데 그 창문에 아니 로베르트랑 로베르트 와이프랑 대파 싸우고 있는 거예요.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. 아니 로베르트가 와이프를 멱살에 잡고 주먹으로 치고 막 배 치고 막 발로 치고 뒤지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. 완전 쥐잡듯이 때리고 있더라고. 나 완전 놀랬잖아요. 나 그래가지고 와 저기는 무슨 남편이 와이프를 뭐 쥐잡듯이 때려? 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괜히 좀 남의 집에 또 끼면 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갔거든요. 그날이 아마 그날이었을걸요? 사건 당일? 그 대판 싸웠어요. 나 기억해.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보고 기억해요. 그 집 그날 둘이 대판 싸웠어요. 부부싸움 했습니다.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말이 다르잖아. 와이프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. 그래서 와이프를 바로 다시 부릅니다. 그리고 남작이 얘기해요. 야, 너 왜 그 얘기 안 했어? 너 싸웠다며. 너 사건 당일날 둘이 대판 싸웠다며. 너 왜 근데 그 얘기 안 해? 왜 그 얘기 싹 뺐어? 뭐 있지? 솔직히 얘기해. 뭐 있지? 그러니까 또 와이프가 얘기를 해요. 뭐 싸웠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갖고 그 싸운 것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 거예요. 사건 당일날 로베르트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요. 그냥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뒤지게 때렸습니다. 싸운 거 아니에요. 저 맞았어요. 근데 처음에 저 부르셔갖고 오셨을 때 제가 사건 당일날 뒤지게 맞아가지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그 얘기 그냥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한 것 뿐이에요.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. 싸운 게 아니라 제가 뒤지게 맞은 거였고요. 그리고 그 얘기는 내 입으로 차마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것뿐이에요. 좀 얘기하기가 그래서 안 한 것뿐입니다. 그리고 사건 당일날 그렇게 싸우고 나서 막 와가지고 술 먹고 막 때린 거야. 막 때리고 자기 직전에 이 로베르트 남자가요. 미안해. 아까 미안해. 여보, 아까 내가 때려서 미안해. 다시는 안 때릴게. 여보, 내가 다시는 손찌검 안 할게. 내가 진짜 미친 것 같아. 손찌검 정말 안 할게. 여보,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막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알겠어요. 봐줄게요.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우리 와인 한잔 할까? 그래, 내 와인 갖고 올게요. 그리고 둘이 침실에서 와인을 먹은 거야. 이 여자 얘기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내가 맞았고, 그리고 맞았긴 했는데 그날 저녁 풀었습니다. 화해했습니다. 그리고 화해를 하면서 둘이 같이 와인을 먹었고,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죽어 있었어요. 그뿐이에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나는 이 사람의 죽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나도 놀랬어요. 나도 와인 가지고 왔는데 죽어 있는데 나도 놀랬습니다. 한치의 거짓말 없습니다. 라고 이 여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. 당시에요, 이 로베르트 시신을 확인을 했을 때요,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. 칼에 맞았거나 뭐 이상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수사는 금방 종결됐어요. 금방 묻혔어. 그런데요, 진짜 이상한 게요,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이상하게 이 마을에서요,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. 이 마을에 건강하던 남자들이요,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. 똑같은 마을에 한 마을의 남자들이요, 건장한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. 사망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한 남자들이었고요. 로베르트 남자가 사망했을 때랑 비슷하게 똑같게 마찬가지로 어떠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.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마을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뭘까?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. 이 로베르트의 저주인 걸까요? 아니면 뭔가 그냥 이 마을에 그냥 어떠한 저주인가? 마녀의 저주인가? 아니 로베르트의 저주인가? 당시 마을에요, 한 전설이 있었대요. 옛날에
칼 테이트라는 여자가 있었대요. 이 여자가요, 옛날에 이 마을에 살았는데 결혼을 했어요, 이 여자가. 근데 1년 만에 남자가 죽어버린 거예요. 이 여자가, 칼 테이트라는 여자가 결혼했어. 1년도 안 되고 죽어버렸어요, 남편이. 엄청 힘들었겠죠. 그래서 막 혼자 막 살다가 와, 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.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하필 유부남이야. 유부남을 사랑한 거예요. 지금 현재도 유부남을 사랑하면은 막 손가락질 받고 벌 받고 하는데, 옛날 시대 때 유부남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장난 아니었겠죠, 그 벌이. 그러다 보니까 이 유부남이랑 연애하는 게 발각이 되면서요, 유부남을 유혹한 마녀로 몰려요. 그래가지고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. 마녀 사냥을 당한 거죠. 칼테이트 여자는요, 죽는 그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랬대요. 남자들한테 다 죽여버리겠다고. 이 마을 남자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. 나쁜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. 그러면서 죽었대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여자가 죽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, 헉, 뭐야? 칼테이트의 저주야? 뭐야, 이 여자 진짜 저주 내려진 거야? 이 여자의 저주야? 이런 얘기가 마을에서 돌게 됩니다. 진짜 저주 때문에 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죽어나간 걸까요? 그럼 도대체 얼마나 죽어나갔을까? 얼마나 죽어나갔을까? 한 10명? 이 마을에 한 10명 죽어나갔을까요? 마을에서 한 10명 죽은 걸로 와, 정말 이상하다, 와, 이건 저주다 할까요? 이 한 마을에서 8년 동안 죽어나간 남자들의 수 600명에서 600명 이상입니다. 이 한 마을에서 8년 동안 남자들이 죽어나간 수는 600명에서 600명 그 이상이에요. 한 마을에서만. 모두 죽은 이유 의문사입니다. 몰라요. 왜 죽은지 몰라요. 되게 많은 숫자죠. 60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한 마을에서만 죽었어요.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요, 어떤 여자 한 명이 체포가 됩니다. 무슨 이유로? 남자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한 여자가 잡혀와요. 그 여자는 옆에 여자예요. 그림인데 좀 뿌에서 잘 안 보이죠. 이 여자는 28살의 약제사였던 굴리아 토바나라는 여자예요. 굴리아라는 여자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. 그러니까 그냥 약제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 여자는요, 그냥 마을에서 약촉해가지고요, 그걸로 약이라든지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팔던 그냥 평범한 약제사예요. 그리고 이제 막 그 약품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막 그걸로 돈 받고 막 팔고 이러는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왜 어떻게 그 60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을 어떻게 죽였다는 걸까?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. 자기가 8년 전에 이제 자기 자기 가게가 있었을 거 아니야, 약제사니까. 막 약을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베르트의 부인이 찾아왔대요. 온 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입술 다 터지고 여기 막 피멍이 들어가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오니까 같은 여자로서 놀래잖아요. 뭐야? 또 맞은 거예요? 이렇게 돼. 그렇잖아, 놀래니까. 뭐야, 또 맞은 거예요? 뭐야? 얼굴 왜 그래? 그러니까 로베르트의 와이프가 울면서 얘기합니다. 나 진짜 못 살겠어요. 나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. 오늘도 아까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때렸어요. 나 이제 지긋지긋해요. 나 너무 무서워.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맞다가 죽을 것 같아요.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.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, 그냥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당시 약간 그렇잖아요. 같은 여자로서 너무 딱하잖아. 너무 딱하잖아요. 그러니까 조용히 정말 그냥 남편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나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겠어요. 그 사람 안 죽으면 내가 죽겠어. 나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. 나 얼굴 봐요. 그 화장품을 하나 건네요. 그럼 하나 방법이 있어요. 화장품을 딱 줍니다. 그러면서 얘기해요.
이거 화장품 남편이랑 혹시 같이 주무실 때 뺨이랑 목 부분에 이 화장품을 막 바르세요. 그리고 남편이 당신이 바른 뺨이나 목 부분에 키스를 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키스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, 그리고 남편이 먹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살짝 타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자의 말대로 했더니 로베르트가 사망을 했어요. 이 로베르트가 정말 죽고 나서요, 여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거야. 어머, 로베르트 와이프가 그 약제사가 준 그 화장품 쓰고 남편 죽였다며. 그러니까 막 여자들 사이에서, 아내들 사이에서 막 뒤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약제사의 화장품을 쓰면 남편을 죽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너도 나도 다 이 약제사한테 와가지고 이 약을 사갑니다. 왜? 남편 죽이려고. 즉, 이 약제사가 만든 이 화장품은요, 8년 동안 6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사갔고요. 그리고 실제로 남편에게 바르고 먹이면서요, 600명에서 600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. 즉, 600명이 넘는 부인들이 사간 거야, 그거를. 6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사간 거예요. 이 화장품이요, 비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이었대요. 이 약제사가 만들었던 그 화장품이 비소가 들어있었대. 여기서 비소라고 하면요, 독성물질이에요. 독약이야. 독극물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화장품에다 넣는 거야. 독극물을 화장품에다 넣어요.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목이라든지 뺨 같은 데에다가 바르게 하는 거야. 그러면 남편들이 여기다 키스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제 좀 깊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잖아. 맛을 보게 되잖아. 그리고 먹는 거, 이걸로는 안 죽을 수가 있으니까 먹는 거 있잖아. 와인잔이라든지 이런 데다 타는 거예요, 그 화장품을. 그리고 먹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즉 독살하는 거죠. 독살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은 솔직히 그렇잖아. 뭐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? 그잖아요. 6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남편을 죽이겠다고 막 한 거잖아. 아니 뭐 그렇게 다 죽이겠다고 난리였어? 왜 아내들이 남편을 600명이나 넘게 죽인 걸까? 당시에요, 1600년대 때는요, 이탈리아에서 여성의 지위가 땅바닥이었대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스테리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, 막 여성들을 팔기도 하고 막 남성들이 막 내기해가지고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지면은 야, 네 와이프 나한테 넘겨라 막 이러고 그랬다 했잖아. 여성들을 무슨 그 돼지 소 고삐 묶듯이 묶어가지고 막 팔고 그랬다고. 당시 이탈리아도 이랬대요.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남성의 그냥 하나의 소유물인 거야. 아내는 그냥 남편의 재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하게 되잖아요. 한번 결혼을 하게 되잖아. 그러면 남편의 말이 법인 거예요. 남편의 말을 순응해야 돼. 만약에 남편이 나를 뒤지게 때려, 이혼 못해요.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없어. 법으로 소송도 못해. 이혼도 못해. 방법이 없어요. 때려도 나는 맞아야 돼.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.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폭언을 해요. 뭐 쓸모없는 거, 뭐 그지 같은 거, 뭐 죽어버려야 돼. 내가 너 언제 봐서 죽여버린다 어쩐다. 나를 때리면서 막 그래. 나는 방법이 없어. 나한테 맨날 폭언하고 나한테 눈가 뒤집혀가지고 막 나를 때리고 해도, 나 죽으라고 목 조르고 막 칼로 위협하고 해도 나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이혼도 못하고 법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. 그럼 어떡해? 어떡하겠어요?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겠는데. 남편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지. 이 지긋지긋한 지옥을 벗어나려면 남편을 죽이는 거, 죽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당시에요, 이 약제사가 만든 화장품은요, 이탈리아 전역으로 인기를 끌었대요.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요, 이탈리아 전역에서도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 화장품을 사갈 정도였대.
남성들은 그렇다 보니까 600명 더 이상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제사는요, 이 비소가 든 화장품, 이 독극물이 든 화장품을 만들었다라는 약간 제목이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1633년에 처형이 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엄청 많이 이게 살인마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런데 이 약제사한테 화장품을 샀던 여자들 있죠. 이 약제사한테 화장품을 샀던 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당시 너무 광범위하게 화장품을 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잡기가 힘들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약제사만 처형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부인들이 남편들을 600명 이상 살해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